안녕하십니까. 뉴스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이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였던 1976년 이후에 두 번째로 낮은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률을 기록한 데다가 이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이었던 인구마저 대기근에 허덕이던 1961년 이후에 60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17일 지난해 중국 GDP가 121조 20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장률은 코로나19 원년이었던 2020년, 그러니까 2.2%를 제외하고는 문화혁명이 끝난 1976년 이후에 거의 반세기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물론 중국 당국이 발표한 3% 성장률이 과연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에 4% 성장률을 공공연하게 말한 바 있고, 또 블룸버그는 이코노미스트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2.7%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바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중국 당국의 성장률 수치를 그대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2022년 성장률 3.0%는 지금 중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2007년 14.2%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고도 성장이 사실상 막을 내린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습니다. 특히 심각한 건 중국 당국이 지난해 3월 양회, 그러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하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양회라고 그러죠. 이 양회 설정한 목표치인 5.5%에는 한참 못 미쳤는데 실제 수치하고의 격차가 무려 2.5%포인트나 났다는 점입니다. 이런 차이는 1994년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하기 시작한 이후에 최대치라는 점에서 중국 사회에 주는 충격은 큽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경우는 1998년 마이너스 0.2%포인트, 그리고 2014년 마이너스 0.1%포인트, 이 두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중국 당국이 경제 상황을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요. 이 시진핑 정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더더욱 중국 경제가 이렇게 추락을 하는 원인이 세계 경제의 위축이라는 외부 요소보다는 순전히 대책 없는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의 이 중국 내부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2023년 올해 중국 경제가 얼마나 반등할 것인가 여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 미국 시간입니다. 18일 이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 겸 CEO인 케빈 러디의 견해를 인용해가지고 중국 당국이 올해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확산으로 인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능력도 없는 데다가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생산성 둔화, 높은 국가부채, 또 사회적 불평등 심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목표치 달성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중국 경제가 사실상 이렇게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인구마저 감소하기 시작해서 중국 경제는 더더욱 더블 위기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자국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했을 때 14억 1,175만 명으로 2021년 말에 14억 1,260만 명보다 한 85만 명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인구 감소는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찾아왔던 1961년 이후에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이어서 충격은 더 큽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중국이 경제 호황기를 이끈 가장 중요한 축은 인적 자본의 무한한 공급이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중국 인구의 감소에 중국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재앙적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중국의 인구 감소가 중국 사회 전반에 주는 충격일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생산 가능 인구의 축소와 함께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의 확대 필요성을 불러옵니다.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4년 이미 정점을 찍었고요. 2030년까지 매년 0.2%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성 성장도 둔화될 겁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서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는
신규 주택 등에 대한 수요 둔화로 경제 성장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 경제가 규모에서 미국을 따라잡는 것이 힘겨울 수밖에 없고 올해 최대 인구 대국 지위를 인도에 빼앗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인도의 인구가 이미 중국을 추월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인구조사 및 인구통계 중점을 둔 독립기관인 월드 파퓰레이션 리뷰의 추정에 따르면 인도의 인구는 2022년 말에 현재 14억 1,700만 명으로 중국이 14억 1,200만 명보다 500만 명 정도가 더 많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인도는 이렇게 증가하는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블룸버그의 진단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인구 감소가 중국의 지위뿐만 아니라 군사적 야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18일 이 같은 예상을 제시하면서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라는 기본적인 의미 외에도 그동안에 세계 경제의 주요 엔진으로서의 역할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중국인민해방군은 이미 병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 첨단 탄도미사일과 항공모함 그리고 전투기원 부족으로 남중국해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파견할 인력이 모자라서 이를 먹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중국의 국방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방 분야에서 이런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한가족, 한자녀 정책으로 인한 후유증인데요. 자녀를 힘든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있고 군대가 충분한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 데도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니케이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구 위기는 중국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이고요. 또 당면한 과제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책으로 수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구조를 혁신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18일 이같이 주장을 했는데요. 이 노동력이 고령화됨에 따라서 소비자 및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중국 경제의 구조를 그렇게 바꾸려면 기본적인 경제 체질이 뒷받침되어 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임금 제조업을 통한 수출에 중국 경제에 무게추를 두어온 탓에 쉽사리 경제 체질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고요. 동시에 아직도 빈곤층이 6억 명 이상이 될 정도로 빈부차가 극심해서 이 제대로 된 경제 개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중국은 지금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가고 있죠.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17일 인구 감소는 경제 쇠퇴를 가져온다 그러면서 인구가 1% 감소할 때 경제 성장도 1% 감소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수출 허브이자 거대한 시장인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이었는데 중국 시장이 쇠퇴한다는 것은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파함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중국 경제에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게 된 것이 최근 3년간의 코로나 때문이라고들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이미 수렁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부동산 거품, 또 기록적인 자본 유출, 경제 자유 도시인 홍콩의 종말, 또 미중 디커플링으로 인한 중국 첨단 산업의 몰락 등이 중국 경제를 몰락시킨 주범들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중국이 만약 실용적인 정부라 그러면 그러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겠지만 시진핑 주석의 중국 공산당은 그런 문제 해결보다는 이념이 더 우선했고 체제 대결로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시도를 하면서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중국의 고도 성장은 사실 공장을 짓고 주택과 도로 등의 인프라에 투자한 결과였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성장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성장이 취한 중국 공산당은 구조개혁과 혁신을 통한 성장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중국 경제의 몰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공산당 일당 지배라는 정치 제도로 인해서 중국이 빠진 중진국 함정의 골은 아주 깊습니다. 중국의 장기 고도 성장은 사회주의 경제를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체제 이행이 바탕이 된 것이고 여기에 농업국이었던 중국이 공업국으로 변모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의 경제 변혁은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단됐습니다. 그 핵심에 시진핑의 국진민퇴, 그러니까 국영기업은 승하고 민간기업은
패망한다, 멸망한다, 뭐 이런 국진민퇴가 있습니다. 시진핑은 모든 것을 공산당 체제 하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국가 권력도 강해진다라고 봤기 때문이죠. 그런 시진핑의 욕심은 한창 잘 나가던 중국 경제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당연히 생산성도 떨어지고 개혁도 사라졌고 오직 공산당의 욕심만 채워졌습니다. 이로 인한 생산성 하락이 지금의 중국 경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마도 시진핑은 중국 경제의 성장이 무한할 것으로 착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체제 중심의 중국 경제도 잘 굴러갈 것으로 믿었을 겁니다. 이런 착각이 중국 경제의 미래를 가로막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되면서 몰락을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공산당 일당 지배라는 이념적 정치와 경제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 중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의 미래는 암담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